주력 산업인 IT 제품의 수출이 많이 줄면서 최근 몇 달 들어 구미 지역의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울시가 도시 정비 사업의 공공관리제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있어 대구시도 정비 사업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낙동강 녹조 현상이 갈수록 빨라지고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수자원공사가 민간업체 도움을 받아 녹조 제거에 나섰습니다. 대구 경북 공기업의 부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부채를 줄이려는 경영 개선 노력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몇 달 사이 구미 지역의 수출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경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출 전진기지인데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특히 주력 산업인 IT 제품의 수출 감소세가 심상치 않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상반기 구미 지역의 수출은 165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8%나 줄었습니다. 최근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4월까지는 그나마 수출 감소율이 한 자릿수였지만 5월과 6월에는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5%와 17%가 줄었습니다. 구미 지역 수출의 80%를 넘는 전자제품과 광학제품의 수출이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력 상품인 휴대폰은 구미 세관 통관 기준으로 지난 2달 동안 수출이 10억 5천만 달러로 3분의 1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IT 제품 시장 성장 속도의 둔화와 중국 업체의 시장 잠식, 또 여기에다 최근에 환율 하락 등도 큰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격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부품업체는 근로자를 줄이고 있고 판로 확대는 물론 장기적으로 업종 전환을 검토하는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 흑자도 10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9%나 줄어들었고 올해 구미시 수출 목표 380억 달러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런 염려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경제 전문가들 또 말씀에 의하면 다소간 낙관적으로 전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수치에 저희들도 부합해가지고 산학 연관이 힘을 합쳐가지고 수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구미 지역의 핵심 산업인 IT 제품의 수출 급감이 해외 수요 부족에 따른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장기화될 경우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 지방 공기업의 부채가 지자체의 재정을 압박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부채를 감축하려는 노력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 지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경상북도 산하 공기업의 부채 현황입니다. 총 부채가 약 1조 7,100억 원으로 한 해 전보다 2,784억 원, 무려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지역개발기금은 지난해 152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냈지만 부채는 오히려 800억 원이 늘어나 부채 규모 1조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경북관광공사도 단기 순이익 14억 원을 냈지만 부채는 1년 전보다 1,600억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한편 대구시 산하 7개 공기업은 한 해 전보다 부채가 13% 정도 줄어 경영 정상화 노력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도 공기업 총 부채 규모가 1조 3천억 원 수준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먼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좀 비싼 걸 조금 저리로 돌리고 이런 반대로 경상경비 절감하고 운영 이동 좀 최소화시키고 해서 계속해서 표현가 내가 조금씩 줄여나온 게 이렇게 좀 줄은 겁니다. 기술으로 생각하는 건 사실상 조금 우려가 다른데 지방에서는. 지방 공기업의 부채는 지방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압박하고 위협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무리한 사업 추진을 자제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허리띠를 더 졸라매는 등 부채 규모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자구 노력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 정비 사업을 놓고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소식 최근에 보도해 드렸는데요.
4년 전부터 공공관리 제도를 도입한 서울시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도건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 사업에 공공관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8단계 중에 적어도 사업 시행 인가 단계까지 인허가권을 가진 구청장이 공공관리자로 참여해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을 공동 진행하는 겁니다.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공공성을 강화했습니다. 공공에서 직접 예산까지 들여갖고 주민선거를 합니다. 공직선거랑 똑같이. 그래서 투명하게 위원장하고 감사를 선출해갖고. 통합정보시스템에 조합 정관과 계약 관련 서류, 서면 결의서와 자금 입출금 내역 등 법에 정한 13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서 주민 감시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업비와 추정 분담금을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 초기 단계인 곳까지 공개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도입한 뒤 공사비를 10%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자체 분석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정비사업 지역의 분쟁과 비리를 막기 위해 주민 교육 프로그램인 도시재생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절차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만 전해주지 실제로 조합 총회를 한다거나 그다음 동의서를 진구받는 과정에서도 그냥 주민에게 맡겨놔 버립니다. 대구시는 재정 형편 때문에 공공관리제도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민간 사업의 예산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좀 전례 있고. 최근 대구의 부동산 경기 화랑으로 중단됐던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곳이 늘고 있는 만큼 정비 사업에 어디까지 공공이 개입할 것인지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대구 지역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반기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38%가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해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보다 2배 가까이 높았고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2%였습니다.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은 제조업이 22%로 가장 높았고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유통업이 46%로 가장 높았습니다. 갈수록 빨라지고 심각해지는 낙동강 녹조 현상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수자원공사가 결국 민간업체의 기술을 동원해 녹조 제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식물과 광물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약품을 강에 뿌리자 금세 녹조가 덩어리로 뭉쳐져 물 위로 떠오릅니다. 태양광을 이용한 동력기로 프로펠러를 돌리자 바닥에 있는 강물이 표면으로 올라오면서 녹조를 분산시킵니다. 물을 전기분해해서 녹조를 모은 뒤 전기 펄스를 이용해 제거합니다. 수자원공사와 환경청 등 관련 기관들이 모인 가운데 민간업체들이 시연한 녹조 제거 기술들입니다. 녹조가 갈수록 빨리 농도도 짙게 나타나자 수자원공사가 결국 민간업체의 기술을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수자원공사는 민간 녹조 제거 업체의 기술 가운데 하나를 채택해 빠르면 내년부터 실전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처리 단가, 그다음에 처리 효율, 가장 어느 기술이 크로로필 A나 남조류 저감에 효과적인지를 분석을 통해서.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4대강 보호 담수 이후부터 녹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만큼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보가 만들어졌는 게 그게 원인인데 그 원인 제거는 안 하고 그 때문에 일어나는 병을 자꾸 이상하게 엉뚱한 처방을 하려고 드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보수문 개방에서 보 제거까지 다양한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결국 낙동강 물을 흐르게 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에는 같은 입장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낙동강의 가장 큰 지류로 고운 백사장을 자랑하던 내성천이 모래밭은 사라지고 자갈과 풀로 뒤덮여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영주댐 건설공사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정밀조사와 보전 대책이 절실합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주댐 아래 내성천입니다. 고왔던 모래 입자가 굵어지고 점점 풀밭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아이들은 이곳 고운 백사장에서 놀이를 즐겼습니다. 미림교 하류는 댐 공사 이전과 이후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강마을 앞 모래밭도 이제는 풀밭으로 변했습니다. 생태사진가 박용훈 씨가 4년간 내성천의 변화를 카메라에 담아 기록한 사진들입니다. 지금은 어디를 가도 이렇게 풀이 들어오고 있고 전의 모습을 전혀 지금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 모래강이 이제 뭐 사라지나 싶어서. 모래가 쓸려 내려간 후 육지 식물이 들어오고 강바닥에 자갈만 남는 장갑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주민들이 트랙터로 백사장에 풀을 갈아엎는 예전엔 보지 못한 광경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강 하나가 사라질 판이기 때문에 돌이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영주댐은 완공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내성천의 생태국립공원화를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서울에서 이어지고 있고 지울 스님을 비롯해 600여 명이 제기한 영주댐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도 진행되면서 논란은 여전히 식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4대강에서 많이 발견돼 수질오염의 원인 논란을 빚고 있는 큰빛 이끼벌레가 경주 보문호에도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보문호 동쪽에 설치된 산책용 다리 부근에는 축구공 크기의 큰빛 이끼벌레 뭉치가 10여 개나 목격되는 등 보문호에도 큰빛 이끼벌레가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0, 50대 주부들 가운데 가스 검침원으로 일하는 분들 많은데요. 혼자서 남의 집을 방문하다 보니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하는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정주부 조덕희 씨는 지난해부터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다는 말에 가스 검침원 일을 시작했습니다. 조 씨 같은 검침원들은 하루에 많게는 150여 가구를 방문하는데 황당한 사건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녁에 고객이 갑자기 문을 잠그더니 너 나갈 테면 나가봐라 그러고 문을 다 잠그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을 따고 나오는 그 짧은 시간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긴 시간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포항시 남구 지역에서 일하는 가스검침원 6명 모두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언어폭력과 성적 농담 등에 시달리고 있지만 고객 서비스 평가 탓에 참고 넘기기 일쑤입니다. 알고 보니까 성범죄자 집을 점검을 하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제가 그 정보를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둘이 동반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직원이 고객에게 성희롱을 당한 경우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이들 업체는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응하는 매뉴얼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직원하고 같이 대화로 풀고 아니면 사무실에 가서 얘기를 해도 사무실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어요. 검침원 고용업체는 업무 특성상 위험 요소를 원천 차단하기는 어렵다며 문제 해결에 소극적입니다. 포항 여성 검침원은 40여 명. 이들의 안전을 위한 보다 세심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 곳곳에서 열린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소개하는 동네 한바퀴 정미옥입니다. 저는 지금 저소득 장애인들을 위한 행복 고향 축제가 열리고 있는 달구벌 종합복지관에 나와 있는데요. 여름 더위를 날려줄 보양식인 삼계탕이 한상 가득 차려져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직접 뼈를 발라주는 등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장애인들은 이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름철에 이렇게 보양식을 드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비록 한 끼 식사지만은 저희들 정성 들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행사가 저희들 5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북 지역 의료진들이 처음으로 해외 의료 봉사 활동에 나선다고 합니다. 경상북도 의사회는 의료 혜택이 미흡한 캄보디아 주민들을 치료하고 보살펴주기 위해 의료 봉사단을 구성하고 오늘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60여 명의 봉사단원들은 6일 동안 캄보디아에서 1,200여 명의 주민들을 치료할 예정입니다.
아이언맨이 아닌 아이디어맨이 떴습니다. 경상북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20여 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5만 가지 아이디어맨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아이디어맨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된 정책 제안들이 시책화될 수 있도록 정책 매니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구청은 동성로 상점과 상인회와 함께 테이크아웃 컵 줄이기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캠페인 참석자들은 부호 제창과 가두 행진, 방문 홍보 등을 통해 일회용 컵 줄이기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동네 한 바퀴의 정미옥입니다. 이달 25일에 기초연금이 처음 지급되는 가운데 경북도내에서는 모두 35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경상북도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가운데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는 35만 명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한 결과 전체의 93%인 32만 7천 명은 전액 지급되고 나머지는 소득 또는 재산이 많거나 국민연금액이 높아서 일부 감액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에 재발했던 조류 인플루엔자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추가 발병이 없으면 다음 달 중순쯤 AI 종식이 선언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AI에 감염된 가금류를 매몰 처분한 이후 지금까지 AI가 발병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음 달 중순쯤 종식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는 오늘 상반기 경제동향 보고회를 열고 지역에 수입되는 섬유류의 63%가 중국산이어서 FTA 타결로 관세까지 철폐되면 지역 섬유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섬유류를 초민감 품목이나 민감 품목으로 지정해 줄 것을 대구시에 건의했습니다. 또 염색산업단지 주차장과 공동 물류창고, 근로자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와 통상임금 상담을 위한 전용 콜센터 설치도 건의했습니다. 경상북도와 재단법인 독도재단은 재외 한국학교 교사와 북미 지역 한국인 교수, 국내 대학 외국인 교수 등을 초청해 내일부터 25일까지 독도 탐방을 실시합니다. 국내의 대학 교수들의 독도 탐방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독도 홍보를 세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됩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이 경찰기관으로는 전국 최초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인권교육 정보 교환과 프로그램 협력, 경찰교육센터의 인권교육 편성, 경찰 인권교육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구인권사무소는 앞으로 대구경찰청에 인권 강사와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6.4 지방선거 때 우동기 교육감의 선거 기획을 도운 혐의로 대구교육청 이모 과장과 초등학교 교감 이모 씨,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 대표 전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난 16일 검찰에 송치했지만 교육감과는 연관성을 찾기 힘들어 우 교육감을 직접 수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